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석방이 예고됐지만 오히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 열악한 구금 시설에 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300여 명 직원 이야기인데요. 자, 주말에 진행됐던 가족 면회까지 중단되면서 현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이 진출한 기업들 정상 작업이 불가해지면서 대체 미국에 공장 짓고 사업할 수 있을까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조지아 현지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 취재 중인 최주연 특파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D.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구금 닷새째인 현지 시각 어제도 삼엄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시설 직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I want to ask about their conditions. You need to go talk to the office. No comment on that, sir.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예 자리를 뜨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을 상대로 미 이민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취재진 등 외부인들에게 경계심을 최고조로 드러낸 겁니다. 운동 시간에 나온 수용자들 사이로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과 장벽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인 관련 정보는 대략적인 분위기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Have you seen the Korean people who were detained by the ICE? How are their condition? 구금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하루 전까지 가능했던 면회도 중단된 겁니다. 일반인 면회는 주말에만 허용되면서 오늘 구금시설 주변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는 외교 당국자 소수만 시설 출입이 가능한 상황.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톤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이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 좁은 방에 외국인과 뒤섞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연락이 안 됩니다. 홍재 기자가 현지 구금된 직원 상황 취재했습니다. 양손이 묶인 채 줄줄이 버스에 오르는 한국인들 사이에 한국 기업 소속 근로자 A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데 다른 한국인 2명의 외국인들까지 좁은 방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방에 몇 명 더 있고 거기서 한국인이 3명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성인 여러 명이 이제 쓰다 보니 방이 좀 좁다고. 낡고 더러운 매트리스에 누워 닷새째 쪽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후돼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자던 숙소나 이런 매트리스하고는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가족은 물론 회사의 전화로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근데 지금 그 전화 통화가 돼요? 지금 그쪽하고? 아니요, 전화 통화 안 되고 저희 변호사하고만 면담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이 영치금을 넣었지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면담조차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뒤에야 허락된다는 게 가족들 설명입니다.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기준으로 일단 우선 분류가 됐는데 자진 출국 이제 의사를 밝혀서 가족들은 귀국편 전세기 탑승 여부도 모른 채 안전한 귀국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조지아주 한인사회 분위기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기로 한 출장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언제 또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조지아주 한인사회는 급습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공장 지역을 갔다는 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교민 사회도 정상은 아니죠.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조지아 동남부 한인 회장은 자신의 시설에 머물던 직원 3명도 닷새째 연락 두절 상태고 이들의 집만 방에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방을 다 청소를 하니까 밤에 들어와서 잔 흔적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 연루됐나? 현지 다른 한국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미국 내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장 들어오는 스케줄들이 다 캔슬됐고 현재 있던 인원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그 인원들도 조기 귀국시켰고. 이번 배터리 공장의 한 협력업체 직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됐던 B1, 이스타 비자를 가진 직원들의 공장 출입이 금지됐고 구금자들의 짐과 여권은 업체 측에서 일괄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은 이미 건설이 중단이 됐지요. 다른 미국 지역이 짓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3곳도 사실상 정상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은 총 4곳입니다. 이번에 미국 이민당국이 급습한 조지아주 합작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애리조나와 미시간, 오하이오주에 있는 3개의 공장도 사실상 정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곳 공장에서 이스타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귀국시키고 B1, B2 소지자는 숙소 대기 중이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와 미시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독 공장은 각각 7조 2천억 원,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하이오 공장은 혼다와 합작 공장으로 5조 1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경우 투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준비 중인 다른 기업들도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테네시와 조지아에 각각 공장을 건설 중인 SK온 관계자는 타격이나 영향은 아직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구금된 우리 직원들 데리러 대한항공 B747 전세기가 미국으로 갑니다. 내일 떠나는 건 정해졌지만 아직 언제 돌아올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의약품도 실은 최대한 큰 비행기가 뜰 걸로 보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조지아주 애틀란타 공항으로 향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B7478I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총 좌석은 368석.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한꺼번에 탑승시킬 수 있는 크기로 대한항공이 보유한 여객기 중에서도 중대형급에 속합니다. 당초 구금 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어 애틀란타 공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출발 시엔 좌석을 비운 채로 운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의료진이 탑승하거나 의약품을 싣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도 귀국을 앞두고 분주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현지에서 구금된 직원들의 짐을 챙기며 귀국 준비에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구금된 60여 명 협력사 직원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 10억 원은 양사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기는 한국인들을 데리고 모레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뿌림입니다.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미국 현지에서도 최우방국 한국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한미 관계를 뒤흔들었다며 미국 정부를 지적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군사작전하듯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둔 것을 두고 현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Many of these people had legal work permits. They still felt intimidated. We cannot call ourselves a civilized society if the very people who build our homes, our cars, and our futures are treated this way.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 유치 노력과 한국과의 관계 모두 엉망이 됐다고 날을 세웁니다. There are no winners. Certainly not the immigrant folks who've been detained, who have been horribly frightened
our Korean neighbors who have done so much to get this project off the ground.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한미 관계를 뒤흔들었다며 한국은 미국의 최후 방국이자 핵심 아시아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현대차의 미국 투자 발표에 아름답다고 추켜 세웠다며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이 쇠사슬과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는 장면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AP통신도 이번 조치는 한국 사회에 혼란과 충격,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 상당수가 추방될 거라는 이 듣기 거북한 엄포를 놨습니다. 이 추방이 되면 한동안 다시 입국할 수 없어서 문제가 커지는데요.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톤 교정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한국인 구금자들이 추방되는지 아니면 자진 출국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추방될 경우 미국 제2국 등에서 자진 출국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수감자 중에는 멕시코 등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 추방의 대상이 한국인을 의미하는지 또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본국으로 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자진 출국 형태로 우리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손잡은 지 하루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연설 내내 고성과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상에 오르자 국민의힘을 향해 먼저 90도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연설 중반 내란 청산 언급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야유가 시작됩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아랑곳 않고 정 대표,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라고 하면서 고성은 더 커집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점점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정 대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정 대표는 약 50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을 26차례 언급하는 동안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설 끝 무렵 자리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거의 없었고 연설을 마친 정 대표도 국민의힘 의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치하라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청래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굽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간극을 부각시키는 갈라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고 동시에 찬란한 정청래 대표의 등극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 노란봉투법 입법 보완 등 3가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제 회동은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조국 원장이 당 일선으로 조기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 원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처리를 책임지고 해결을 맡기기로 한 건데 이 피해자 측에선 그게 되겠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당내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창당 추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당은 오전과 오후 2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내부에서는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지금 나설 경우 조 원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정면 돌파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조 원장 등판을 반대했던 피해자 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조국이 주인인 당에서 불거진 사건인데 비대위원장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수락할지 의견을 물은 뒤 모레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을 숙청하려고 한다고요. 민주당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법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폐지안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방미통일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무직 위원들만 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입니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청, 혁명 등 강경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펄지, 숙청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여권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 그건 저는 부정과의 합작,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그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폐지안은 오늘 국회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독립성을 해친 건 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장관급인 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씨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에서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연세대 지질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93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기획사를 운영하며 미국 빌보드 진출에 앞장선 게 인선 배경으로 꼽힙니다. 박 대표가 프로듀싱한 그룹 원더걸스는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I truly believed that K-pop can be successful in the States. That I had a strong belief that it can succeed. 박 대표는 지금 K-팝이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결심했다며 내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지난 대선 보수 진영에서 영입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 인사수석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보도로 이어갑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입니다. 특검이 금거부기가 발견된 김 여사 모친의 요양병원에서 명품 시계들을 추가로 압수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대가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김 여사 측은 남동생 부부의 결혼 예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품 시계 등을 추가로 확보한 건 김 여사 모친이 운영 중인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였습니다. 롤렉스와 까르띠에 시계와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금고에 들어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금고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걸로 지목된 금 거북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 거북이 등의 인사청탁 대가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은 추가 압수한 장신구들이 대가성 있는 물건은 아닌지 구매와 전달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김 여사 측은 압수된 시계와 반지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새롭게 발견했다는 물건은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 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물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동남아시아의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여사 남동생을 상대로도 폐물 여부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억 원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특검은 이 그림이 진품이든 가품이든 대가성만 입증되면 뇌물이란 입장입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김 전 검사는 특검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중 한 점을 1억 원 넘게 주고 구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림을 김 여사 오빠의 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김 여사 측에 건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다가 컷오프됐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 출석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에 오릅니다.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구입한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위작이어도 대가성만 입증되면 뇌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향후 수사는 김 여사는 물론
당시 인사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가 원칙이라 이르면 11일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필요성으로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에서 받은 1억 원 외에도 정치 자금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주장. 특검은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통일교 관계자가 찍은 현금 다발 사진과 메모 등을 증거로 나열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적 없다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여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인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전한길 씨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 더 코리아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야권은 정치 보복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대선 기간 교회 기도회와 예배에서 우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히틀러 나치처럼 될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오늘 새벽 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혐의로 구속되는 건 전례나 상식에 비쳐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형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건 억지이자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결국 종교마저 길들이려는 정권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손 목사가 구속된 만큼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최근 며칠 새 유사한 일이 잇따라 발생해 아이를 둔 부모들 참 불안할 것 같습니다. 대낮에 고등학생이 8살 여자아이를 아파트 단지까지 쫓아가 입을 틀어막고 유괴하려 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를 듣고 나면 말문이 막힙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인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아파트 정문부터 아이를 뒤쫓아간 이 남학생은 공동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이 입을 뒤에서 막았고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비상구 계단으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이 남학생을 인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낮에 유괴미수 사건이 벌어지자 아파트 측은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7시쯤 방송하는데 왜 아이들 조심하라고. 그 어린애를 잡아서 뭐 고등학생이랑 뭐 누가 그랬다는. 아 깜짝 놀랐지. 아파트 근처 학원 중에도 당분간 수강생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어제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이걸 타고 460km 떨어진 제주까지 몰래 들어온 건데요. 한 명은 체포했는데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모텔에 들어옵니다. 몇 시간 뒤 수사관들이 찾아와 남성을 체포해 나옵니다. 어제 새벽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40대 중국인 A씨입니다. 체포 당시 함께 있던 중국인 여성도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됐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탔습니다. 제주 한경면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퉁시에서 제주까지는 직선 거리로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국인 6명이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씩 내고 밀입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도착 직후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밀입국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를 하다 지난해 1월 추방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중국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브로커가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해경은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 기억하십니까? 천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던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위작이라고 했지만 미술관 측은 천화백의 그림이 맞다고 주장했죠. 34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을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흩날리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데 천경자 화백이 그린 미인도로 소개됐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소장품이었다가 12.6 사태 이후 압수돼 정부 소유가 됐는데 천화백은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있느냐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술관 측이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천화백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인도는 진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을 통해 진실 규명을. 천화백 특유의 제작 방식이 미인도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고 본 겁니다. 2015년 천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유족은 국가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천화백의 다른 작품에는 있는 코드가 미인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 2심은 위작이 아니라고 본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지으면서 34년에 걸친 미인도 위작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KT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으로 수십만 원이 결제돼 피해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KT망 사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경기 부천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충전 등 5건, 피해 대금은 411만 원에 이르는데 이 중 4건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에 이어 광명에 인접한 부천시까지 피해 건수는 8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특정 지역에서 새벽 시간대에 결제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걸로 볼 때 이 지역에 설치된 중계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지역의 통신 중계기를 그런 신호가 오가는 데서 인증 문자 같은 것을 중간에 탈취했지 않겠느냐. 복제폰 등이 만들어져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해킹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관 합동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KT는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어젯밤 서울 서초구 KT 사옥을 찾아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KT는 비정상적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가 해킹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물을 쓸 수 있다면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부 강릉 시민들이 겪게 된 상황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 식판에 비닐을 씌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저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식판마다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수저와 젓가락은 전부 일회용품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비닐만 벗겨내면 끝입니다. 설거지물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강릉 지역 사회복지시설 65곳에서 이런 식으로 급식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집이 단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물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아끼기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3%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수도관이 잠긴 아파트에선 하루에 단 30분만 물이 공급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물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자 오전과 오후 4시간 급수 방침을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물이 떨어진 공동주택에선 상수도 밸브를 열고 물을 채우는 비상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말통의 대형 대야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수가 시행이 되는지, 어떻게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강릉 인근의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와 함께 댐 안에 물을 빼내는 배관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20일쯤 하루 10,000톤씩 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바로 민폐인데요. 오늘 현장 카메라는 그런 민낯을 담았습니다. 마트에서 마련한 카트를 집 앞까지 끌고 갈 땐 편했겠지만 이걸 나 몰라라 내팽개치면 치우는 건 누구 몫일까요?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라고 준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카트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이 카트가 혹시 선생님 건가요? 혹시 여기까지 끌어와도 된다고 혹시 허락 받으신 거예요? 저 카트를 다시 저기 반납은 안 하세요? 대형마트 카트에 장본 물건을 싣고 집 앞까지 끌고 갑니다. 도착하면 카트는 나 몰라라 하니 사방팔방 버려집니다. 외부에서 차량을 갖고 와서 장을 보시는 경우도 차 세워 놓고 와서 카트기에 싣고 그냥 카트기는 두고 가세요. 이 사람은 기자를 마트 직원으로 착각했나 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카트 선생님 건가요? 아니, 가져왔는데요. 무거워서 가져왔죠. 가게 안으로까지는 저기 되돌려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져가잖아요, 지금. 마트 바로 옆 아파트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대로까지 끌고 나와 1km 남짓 떨어진 집 앞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카트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외부 반출이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엄마도 다 끌고 가던데요? 버스 타고 떠나버리면 방치된 카트는 누가 치우라는 걸까요? 이거 약간 그러면 수거해봐요. 먹고 그러면은 이것도 내상의 주자로 놓지. 동네장 산대도 저쪽에도 부산 생기가 있는데. 마트가 소가리를 하며 매일 숨은 카트를 찾아다니는 이유입니다. 한 200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쓰레기장에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그냥 바깥에 놔두면 또 할머니들 끌고 또 간다고 그러면 계속 그걸 멀리 가는 거예요. 카트 때문에 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놓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좀 큰 부담이긴 합니다. 이 마트는 외부 반출 금지 안내문도 붙였지만 인근 지하도에는 최대한 집 근처까지 끌고 온 뒤 놓고 가버린 카트가 산적합니다. 아니 이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귀찮게. 카트를 지상까지 끌어올리려면 장애인과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로 여러 번 싣고 나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물으니 관행이랍니다. 99년대에서 왔죠. 40살에 이런 지까지 90이 됐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 쓰는 거야. 끌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가져가는 사람 따로 수거해가는 사람 따로인 이 상황이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당연한 일인 건 아닙니다. 남의 거 끌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나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 카탁이 많이 팔아요. 거기 싣고 오면 되거든요. 안 하면 은이에요. 안 주는 거.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줄지어 시위에 나선 수백 명의 사람들, 바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인성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출근길에 검은 옷을 맞춰 입고 모였습니다. 금속 분리 처리하라!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감독 실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어제 열린 금감원 직원과 수석 부원장보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시관의 수당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냐 등 직원들의 솔직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금감원 전문직 직원들은 퇴사 후 대거 로펌행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며 일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자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한 직원은 갑자기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아이들 교육 문제 등은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처우가 달라질 경우 반발하는 것도 낯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수원 노조도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보내는 방안에 반발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박람회 IAA 현장에 저희 기자가 갔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을 갖춘 미래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자동차의 두뇌와 눈, 귀 역할을 하는 전장 기술들 휘황찬란합니다. 독일 미넨 현지에서 김태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초록빛 승합차 차량. 주변에서 소리를 내자 차량 등에서 불이 깜빡입니다. 차량 뒤에서 다가오는 자전거가 벨을 울리면 이렇게 후미등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운전자에게도 경고를 보냅니다. 구급차부터 사람이 다가온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움직이지 않아도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AI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Can you tell me when there's a free spot? Yes, a white car is pulling out of a parking spot on your left rear side. 차량용 카메라 앞에 서니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의 형체가 잡힙니다.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장애물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버튼을 누르자 차량 전면 유리창에 현재 속도와 함께 주변 도로 상황이 띄어집니다. 현대모비스가 유리창에 특수 필름을 적용해 만든 홀로그래픽 기술입니다.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수 필름으로 유리창 전체에 정보를 띄운 건 세계 최초입니다. 삼성이 만든 디스플레이는 종이처럼 얇고 잘 휘는 OLED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뒷좌석 등 차량 곳곳에 얇고도 유연한 형태의 화면들을 구현해냈습니다. AI와 첨단 전장 기술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위넨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 9월 9일은 귀의 날입니다. 이 숫자 9가 귀 모양과 많이 닮았죠. 이 생활 필수품인 이어폰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 귀 건강에 어떤 이어폰이 좋을까요? 김동아 기자가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이어폰을 안 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4-5시간? 지하철 오고 갈 때 너무 시끄러워서 자주 쓰고 있어요. 형태도 다양한데 어떤 이어폰을 어떻게 쓰느냐가 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원통 형태의 커널형 이어폰. 외부 소음 차단은 뛰어나지만 통풍이 잘 안 돼 세균 번식으로 인한 웨이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귀 전체를 덮는 헤드셋 역시 통풍 문제로 인한 염증 우려가 있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이나 골전도 이어폰의 경우 감염 위험은 낮지만 커널형이나 헤드셋에 비해 볼륨을 더 키우게 돼 청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2만 명을 돌파하며 4년 만에 28%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용 시간과 소리 크기입니다.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이어폰을 오래 써야 한다면 한두 시간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요즘 이 가을 별미인 전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작년엔 비싸서 금전어로 불렸는데 올해는 이 가격이 확 떨어져 반값이 되면서 착한 전어로 돌아왔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수산시장 곳곳에 살아있는 전어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상인이 수조에서 뜰채를 들어올리자 팔딱이는 전어가 한가득입니다. 오늘 아침 경매받은 물건입니다. 전어에는 칼슘, 불포화 지방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뼈가 연해서 회를 뜨거나 씹어먹기 좋아 가을 별미로 꼽힙니다. 상인들은 품귀 현상을 빚었던 지난해 가을에 비해 가격대가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정점일 때는 키로에 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정점이어도 3만 5천 원, 그리고 저렴할 땐 키로에 15,000원까지 주중행과 주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9월 첫 주 이곳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전어 1kg당 평균 경락 시세는 1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23,000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절반 넘게 떨어진 겁니다. 수산업계는 전어 어획량이 줄었지만 8월 집중호우로 산지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설명합니다. 전어가 좀 참 맛있을 철인데 지금 날씨가 이래서 하니까 축제도 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획량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층이 얇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전국 각지에서 전어 축제가 본격화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팔 정부가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SNS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는데요. 경찰이 시위를 막겠다며 어린 청년들을 강경 진압해 19명이 숨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압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경찰도 당황한 듯 최루탄을 연달아 발사합니다. 물대포까지 쏘지만 시위대는 아랑곳 않고 저항합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경찰도 더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무언가에 맞고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팔 정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유명 SNS 26곳의 접속을 차단했는데 시위대는 정부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nd they want to control us just like a dictator. I don't know what to expect from these politicians. I am just fed up just like the others. 하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숨졌고 4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चेस्टमा इन्जुरी छ, टाउकोमा इन्जुरी छ, हात खुट्टाहरू इन्जुरी छ. अहिले 5जना माथि 2जना ओटीमा गइरहेछ, 3जना आइसियुमा छ.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네팔 정부는 오늘 SNS 차단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 도심에서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에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복잡한 번화가에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와 충돌한 사람들이 곳곳에 쓰러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도심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친 겁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산둥성에서도 음주운전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차선을 바꾸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사람들을 그대로 덮쳐 6명이 숨졌는데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에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 상태로 식당가로 돌진한 사고를 낸 직후였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매년 12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캠페인이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버스 정류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테러 용의자인 팔레스타인 출신 남성들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대피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일부는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시민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צרור יריות בהתחלה קטן ופתאום הוא התגבר ואנשים מסתכלים אחד על השני מנסים להבין מה קורה ולא מבינים מה קורה ורק אולי אחרי 2-3 שניות פתאום מישהו צעק פיגוע ואנשים התחילו לרוץ. 외신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는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의 괴한 2명으로 이들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해 사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빨간색 차량 정면으로 흰색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충돌합니다. 두 차량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근처 식당 벽을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합니다. 식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고 불꽃이 튀며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흰색 차량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멈춰 서 있던 2층 버스 오른쪽에서 갑자기 열차가 나타나 버스를 치고 지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 중부에서 2층 버스와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 신호기나 차단기 등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먹이라고는 잘 쓰지 않는데요? 네, 온라인에선 줄여서 먹금이라고 하던데요. 이 진짜 먹이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논쟁 유발자의 관심 자체를 끊자는 은어입니다. 오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먹금, 즉 관심 끊기 대상으로 전한길 씨를 지목했습니다. 부정선거 계몽령 앵무새 아닙니까?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 금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어준 씨의 말이 사실상 당론이자 당원 당규인데 박상원 의원이 용기 내신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전한길 씨는 좀 무시할 수준이지만 또 김어준 씨는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비교네요. 네, 그런데 정작 전한길 씨 본인도 그리고 민주당도 이 전 씨의 영향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해주니까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한길입니다. 왜 이렇게 와서 줄을 서냐.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의 영향력이 있고 개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슈퍼챗 1위랍니다. 한 번 방송할 때 수백만 원.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어차피 양쪽 다 강성 지지층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 상황 두고 한 정치 원로는요,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양당이 다 그렇게 강성한 다음에 이렇게 포획돼 있다. 그러니 무슨 거기 정치가 어디 들었을 틈이 있어요.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비극이죠. 자, 비극. 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요즘 또 세게 말하는 분인데요. 김민수 최고위원, 수박은 민주당 은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비명계 낙인 찍던 비유였죠. 그동안 국민의힘이 비판해왔던 수박 색출, 김민수 최고위원의 오늘 평가는 달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수박 색출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강한 강도의 조치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점점 더 강한 정당이 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정권까지 차지했습니다. 당론 어기면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누구라도 민주당처럼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수박을 색출하니까 더 강해졌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동안 했던 비판과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과거 어떻게 평가했었는지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2년 전 대변인 시절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소위 수박 색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강한 야당도 좋지만 일관성도 있어야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랜만인데 라방 이제 안 해요? 하긴 하는데요.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의 라방 정치 두고 이 친한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한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정아 의원,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또 한가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한가해 보인다는 게 뭐 음악, 영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나 보죠? 네, 친한계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지 그동안 문제 삼은 소재가 있다는데요. 당 상황이 엄중한데 과자 먹방이나 고양이 털 제거하는 돌돌이 영상은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요. 조회수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잘 나온다던데 최근에 락 페스티벌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 지난달이었죠.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한창이었던 때인데요. 이 구독자 10만 기념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 또 록 페스티벌 현장에서 생방송도 했죠. 락 페스티벌에 와 있거든요. 푸드코트 같은 데 있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면모를 더 보여달라는 측근들의 요청에 한 전 대표도 수긍했다는데요. 자유롭게 취향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도자로서 달라져야 한다는 측근들 쓴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에 호우가 이어지고요. 서쪽은 한낮에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도 80mm 넘게 오겠고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씩 강하게 내립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서울 최저 20도로 선선한데요. 다만 낮 기온은 서쪽과 동쪽이 확연히 나뉩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5도 높은 3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극심한 가뭄을 겪는 영동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